베를린 예술대학 도서관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청춘. 프랑스 파리 부잣집 외동딸과 한국에서 온 가난한 음악도 사랑에 빠진 지 3개월 만에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안말기래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죠. 혼자 남은 여자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해. 프랑스 가족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정신 차려, 소피. 연락도 안 되는 가난한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도착한 한국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단칸방, 병상에 누운 어머니,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 미안해요. 이런 형편에 당신을 어떻게 책임져요? 출산 비용도 없어 프랑스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봐라, 결국 우리 돈으로 해결하잖아. 당장 프랑스로 돌아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만든 가족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가난했던 한국 청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대했던 프랑스 부모님은 왜 한국에 집까지 마련하셨을까요? 그리고 두 나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손주를 키우는 기적 같은 이야기. 사랑과 책임, 그리고 희생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의미. 지금부터 국경을 넘어 완성된 한 가족의 감동 실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예술대학 도서관에서 태양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말이죠. 화창한 5월 오후였어요. 피아노 악보를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수십 장의 악보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 무릎을 꿇고 악보를 줍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고마워요. 그가 악보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였죠. 저도 음악 전공이에요. 첼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양은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하다 베를린으로 단기 연수를 온 학생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함께 연습하고 음악 이야기를 나눴죠. 태양은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현을 뜯으면 마음이 울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 태양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주말이면 슈프레강을 따라 산책했어요. 태양이 한국 가곡을 불러줄 때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불안덴 부르크 문 앞에서 태양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 당신과 함께 연주하면 제 음악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태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함께 연습하고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태양의 첼로와 제 피아노가 어우러질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소피,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얼마나 심각하신데요? 암이래요 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양의 떨리는 목소리가 얼마나 힘들지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세요. 제가 가야 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태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학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이 먼저니까요.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돌아올게요. 저는 그를 꼭 껴안았어요. 이별이 두려웠지만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나눴죠. 태양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 좋아하던 와인 냄새가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죠. 피곤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태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지만 생리가 2달째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살 때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태양과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불안된 브루크 문 앞에서 나눈 포옹, 호텔방에서 서로를 위로하던 그 순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임신 9주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라니. 연락조차 되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태양이 남긴 악보를 꺼내봤어요. 그가 손수 편곡한 한국 가곡이었습니다. 악보 여백에 소피에게라고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어요. 부모님께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계신 부모님은 유명한 사업가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엄격하고 보수적이셨죠. 동양 남자를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하실 말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소피?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뭐라고? 누구 아이인데? 베를린에서 만난 한국 남학생이에요. 하지만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넘기셨어요. 당장 프랑스로 돌아와. 그 아이는 지워. 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아빠, 저는 나을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연락도 안 되는 남자의 아이를. 오빠 피에르도 베를린으로 달려왔어요. 변호사인 오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소피, 그 남자 찾아야 해. 책임을 물어야지. 어떻게 찾아요? 연락처도 막혔는데. 파리 음악원에 문의하면 되잖아. 며칠 후 파리 음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양의 한국 주소를 알아냈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죠.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태양을 찾아야 했어요. 피에르가 도와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줬죠. 정말 가려고? 그 남자가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가야 해요. 이 아이 아버지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임신 6개월이 된 배를 안고 낯선 나라에 혼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주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였습니다. 고층 빌딩도 깨끗한 거리도 아니었어요. 골목길 안쪽 낡은 건물이 나타났죠. 여기에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어요. 배가 불러서 숨이 찼습니다. 3층 끝에 있는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안에서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양의 아버지 김정수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태양이.
그 순간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불룩한 배를 보시더니 당황하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안으로 들어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가까운 좁은 집이었어요. 낡은 가구들과 빨래가 널린 좁은 공간.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여자분이 보였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요? 태양의 어머니 이명희 선생님이었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고 뺨이 헬쑥한 모습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게 한눈에 보였죠. 태양이 친구래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기 어려우셨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배를 보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직감하신 듯 물으셨습니다. 혹시 태양이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래된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죠. 태양이는 지금 일하러 갔어요.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태양은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죠. 오후 내내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시며 미안해하셨어요. 이런 형편인 줄 알았으면 태양이가 연애도 못하게 했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양이 왜 연락을 못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을 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저녁 7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태양이었습니다. 8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거칠어진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다녀왔습니다. 태양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봤죠. 저 배는 설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6개월 됐어요. 태양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양도 저도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이런 형편인 줄 알았으면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태양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혼자 낳으라고요? 아니에요. 책임질게요. 하지만 태양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좁은 집, 병든 어머니, 빈곤한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형편에 어떻게 당신과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태양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좁은 거실 소파가 제 잠자리였어요. 태양은 밤새 잠을 못 이뤘는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용직이라 쉬면 돈을 못 벌어요. 미안하지만 갔다 올게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태양도 공장에 출근해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저녁에 이야기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혼자 남은 저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약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지만 한국 음식은 처음이었죠. 소피, 고마워요. 우리 태양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편에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요. 며칠 후 프랑스에서 오빠 피에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시진 못하고 피에르를 보내신 거였어요. 태양의 집을 본 피에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소피, 정신 차려.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피에르는 태양을 불러 만났어요.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집안 형편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동생을 책임질 능력이 안 되잖아요. 태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제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차갑게 말했어요. 소피, 프랑스로 돌아가. 아이는 우리가 키울 수 있어. 이 남자는 자기 가족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너랑 아이를 돌봐?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벌 건데요?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 못하면서. 피에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태양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피에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소피, 현실을 봐. 사랑만으로는 안 돼. 아이를 위해서라도 프랑스로 가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는 몰라요. 태양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지금은 어렵지만 나아질 거예요. 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까지 너와 아이는 어떻게 살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실적으로 피에르 말이 맞았거든요. 며칠 후 프랑스에서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소피, 그 남자와 헤어져라.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아빠, 저는 태양을 사랑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라. 아버지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면 아이를 우리가 키워줄게. 너도 학업을 마치고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어. 유혹적인 제안이었어요. 프랑스의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미래. 하지만 태양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을 만났어요. 한강 공원에서였죠. 소피, 프랑스로 돌아가요. 태양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가족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양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당신과 아이를 데리러 갈게요. 안 돼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제 고집에 태양은 놀랐습니다. 왜요? 이 힘든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아버지잖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프랑스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기로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가족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태양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죠. 피에르가 보내준 돈으로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태양은 매일 퇴근 후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도움은 못 주지만 정성껏 돌봐줬죠. 소피,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태양의 미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출산일이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태양에게 전화했죠.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태양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한국 보험이 없는 저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죠. 얼마예요? 자연분만이면 200만 원 정도입니다. 태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 달 월급이 그 정도였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태양은 급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죠. 하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거절당했어요. 결국 피에르에게 전화했습니다. 프랑스로 송금을 부탁했죠. 봐라, 결국 우리 돈으로 해결하잖아. 피에르의 차가운 말에 태양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가왔죠. 퇴원 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아기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죠. 태양은 출근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밤마다 우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프랑스에 있었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산후조리원에서 편하게 쉬었을 텐데요. 더 큰 문제는 태양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됐어요. 항암 치료 비용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죠. 어느 날 태양이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 미안해요. 이번 달 병원비를 못 냈어요. 얼마인데요? 350만 원이요. 다음 달까지 안 내면 치료를 못 받으세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시 피에르에게 전화했습니다. 또, 소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오빠, 제발. 마지막이야. 피에르가 돈을 보내줬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엔 프랑스로 돌아와. 알았지? 그날 밤 태양과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언제까지 제 가족한테 손 벌릴 거예요? 당신 자존심은 없어요? 태양도 폭발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어머니 병도 가난한 것도 제 잘못인가요?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날 밤 태양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의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소피,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고생시켜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태양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태양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그날 밤 태양이 돌아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죠. 미안해요, 소피. 제가 더 노력할게요.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기가 100일이 되던 날, 태양의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새로운 항암제가 효과를 보인 거죠. 손주 얼굴을 봐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짠 아기 모자였습니다. 병원에서 틈틈이 만들었어요. 우리 손주한테 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픈 몸으로도 손주를 생각하시다니요. 그 무렵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프랑스어 과외를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첫 수업은 떨렸어요. 한국어도 서툰 제가 과외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학생들은 제 발음을 좋아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께 배우니까 정말 좋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기 분유값과 제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죠. 태양도 변화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물류센터로 옮겼어요. 야간 근무라 힘들었지만 월급이 50만 원 더 많았죠.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하고 밤에는 일할 수 있어요. 태양의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예전에 음악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아기가 돌이 되던 해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양이 작은 음악 학원에서 첼로 강사 자리를 얻은 거예요. 주말에만 가르치는 거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오랜만에 첼로를 잡은 태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주말에 피아노 반주를 도와줬어요. 우리 다시 음악을 하네요. 학원 원장님이 저희를 좋아하셨어요. 유럽에서 공부한 커플이라는 게 학부모들에게 인기였죠. 정식 강사로 일해보시겠어요? 원장님의 제안에 태양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에서 벗어나 방 2개짜리 집이었어요. 비록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태양이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기도 넓어진 집에서 뛰어놀며 좋아했죠. 가장 기쁜 일은 시어머니의 회복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관에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살렸어. 손주 보려고 버텼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소피 고마워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줘서. 그동안 쌓인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가족과 함께해서 말이죠. 태양도 변했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봤죠. 소피, 나중에 꼭 유럽 여행 보내줄게요. 파리도 가고 베를린도 가고. 그 약속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난해도 꿈을 잃지 않는 태양이 사랑스러웠어요. 어느 주말, 프랑스에서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소피, 내 소식 들었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피에르가 저희 상황을 알려드렸나 봅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어요. 프랑스 가족도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날 밤 태양과 함께 아기를 재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응, 이제 시작이야. 더 행복해질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소피, 우리가 직접 가봐야겠다. 내가 사는 곳을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부드러운 어조였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태양과 아이도 함께였죠. 부모님이 나오셨을 때 가슴이 뛰었어. 소피.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손주가 이렇게 컸네. 아버지가 아이를 안으려 하셨지만 아이는 낯을 가렸습니다.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인사해야지. 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이 웃으셨죠.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엔 너무 좁고 낡았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잘 꾸며놨구나. 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 음식 도구가 이렇게 많아? 신기하네. 그날 저녁 태양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통역 앱을 돌리며 대화하다 보니 분위기가 풀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를 내오셨죠. 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한 숟가락 드시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날 밤 두 부부가 손자 이야기로 한참 대화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태양의 음악 학원을 구경 오신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소피가 여기서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네,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쳐요. 태양의 첼로 연주를 들으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력이 좋은데? 파리에서 공부했다고 했지? 네,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만뒀어요. 아버지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태양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해하신 거죠. 힘들었겠구나.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야. 그날 이후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양을 아들처럼 대하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전통시장을 구경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시장 구경을 시켜드렸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떡을 신기하게 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나 사서 드시게 하셨죠. 오, 맛있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하나하나 맛보시며 부모님이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해?
아버지도 호떡을 드시고 감탄하셨죠. 일주일이 지날 무렵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소피, 미안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아빠, 태양은 좋은 사람이야. 가난하지만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하지.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 정말 따뜻해.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아픈 몸으로도 손주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60대에도 일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대단한 분들이야. 그날 밤 네 분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와 와인을 섞어 마시며 웃고 떠들었어요. 건배.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손주 사랑하는 마음,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으니까요. 프랑스로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어머니가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1년에 한 번씩은 올게. 손주도 보고 너희도 보고. 아버지도 태양을 꼭 안아주셨어요. 태양, 우리 딸 잘 부탁해. 그리고 내가 음악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태양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장인어른께 인정받은 거죠.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는 거예요. 1년에 서너 달은 한국에서 지낼 거야. 손주도 보고 한국 생활도 즐기고. 피에르도 자주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소피, 내가 틀렸어. 이 나라 정말 매력적이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오셨어요. 한국 조부모님과 프랑스 조부모님이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신 거죠. 우리 손주 학교 가는 날인데 빠질 수 없지. 네 분이 나란히 앉아 손주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를 모두 할 줄 알았습니다. 새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이를 보며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정말 특별한 재능이네요. 하지만 더 특별한 건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다문화 친구들을 돌보고 외국인 친구들의 통역도 해주더라고요. 엄마, 나는 두 나라를 다 사랑해. 한국도 좋고 프랑스도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양과 저는 작은 음악 학원을 인수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프랑스 출신 선생님께 배운다는 홍보가 먹혀들어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두 분 사랑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애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학원이 유명해졌어요. 가난을 이겨낸 사랑 이야기, 국경을 넘은 가족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했어요. 손주가 약이었어. 이 아이 보려고 버텼지. 어머니는 이제 손주 돌보는 게 일상이 되셨어요. 프랑스 할머니와 함께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봐주셨죠. 한국 할머니는 김치찌개 끓여주고 프랑스 할머니는 크레페 만들어주고 아이는 두 문화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온 가족이 모인 추석 명절이었어요. 한국 조부모님, 프랑스 부모님, 피에르까지 모두 모였죠. 송편을 빚으며 프랑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 전통 음식이야? 신기하네. 시어머니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빚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손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네. 그러게요. 국경도 없어지고. 그날 밤 아이가 네 분 할머니 할아버지께 차례로 인사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말이죠. 네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태양과 저도 울었어요. 베를린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소피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요. 책임져줘서. 저희는 서로를 안았어요. 아이도 달려와 껴안았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몇 년 후 저희 학원은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 학원이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장학금도 주며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줬어요.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태양의 말에 학부모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도 유창해졌어요. 프랑스어 억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게 제 매력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선생님 말투 너무 귀여워요. 가끔 프랑스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한국에 돌아오면 시부모님을 뵙니다. 두 나라가 모두 제 고향이 된 거죠. 아이는 꿈이 생겼어요. 나는 음악으로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태양과 저의 사랑처럼 음악으로 국경을 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베를린에서 시작된 작은 사랑이 국경과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부잣집 외동딸이 선택한 건 안락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힘든 길이었죠. 한국의 가난한 청년은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양가 부모님들도 결국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경제력도 달랐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심 하나면 세상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소피와 태양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지켜낸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가난을 넘어 사랑을 일궈가는 커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한다면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의 힘을, 현실적으로 경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실도 중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문화 가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지켜가는 커플이 있다면 따뜻한 응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